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신입사원들에게는 회의도 부담이지만 회의록 정리 업무가 맡겨진다면 참 곤혹스럽죠. 단순히 내용을 받아쓴다 하더라도 다양한 목소리와 화법을 가진 선배들의 말을 즉시 받아쓰는 것조차도 쉽진 않겠죠. 네이버가 회의록 음성 파일을 문서로 정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공개했는데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인식하고 이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음성 인식 엔진을 클로바 홈페이지에 공개한 겁니다. 이 엔진에는 네스트 기술이 활용됐는데요. 네스트는 심층 신경망 통합 모델링 음성 자동 자막 생성 기술로 지난 1월부터 네이버 동영상 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 도입됐다가 이번에 일반 사용자에게도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네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 모델링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음성 인식 엔진이 음향과 언어 정보를 별도로 학습했지만 네스트는 음향과 언어 정보를 한꺼번에 인식합니다. 학습 시간과 학습량은 기존의 10분의 1로 줄었고 정확도는 기존보다 높아졌는데요. 네이버는 네스트는 대량의 정제된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하지 않고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표현이 나와도 정확하게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스트는 지난 1월에는 네이버 동영상 뉴스의 자동 자막 서비스에 먼저 도입됐는데요. 또 인공지능이 전화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능동 감시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클로바 케어콜에 지난달 9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클로바 케어콜은 인공지능이 자가격리자에게 하루 2번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버는 네스트를 적용한 자동 자막을 뉴스 이외에 다양한 동영상 오디오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클로바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 일본어 기반 네스트를 시작으로 영어, 중국어 등 제공 언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권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외에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할 때나 자전거를 탈 때의 사회적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걸까요? 서울신문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한 공동 연구를 통해 이동하는 사람 부근에서 발생하는 슬립스트림이라는 현상 탓에 바이러스가 널리 확산할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는 재채기와 기침 등에 의한 비말 감염이 주요 감염 경로 중 하나이므로 감염 확산을 막는 대책으로 2m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할 때도 있고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장합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벤 공대와 벨기에의 루벤 카톨릭대 공동 연구팀은 달리기를 할 때 호흡이나 기침 등에 의해 발생한 타액 비말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해 온화한 날씨 아래서 2명의 주자가 시속 14km 속도로 달리기를 했을 때의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에인트호벤 공대의 공기역학 전문가인 버트 블로큰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주자가 공간에 남기는 비말의 영향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비말은 재채기나 기침으로 크게 발생하지만 단순히 숨만 쉬어도 발생하는데요. 버트 블로큰 교수는 이미지에서는 붉은 점이 원래 큰 비말 입자를 나타내고 이런 입자는 비교적 빨리 떨어지지만 푸른 점으로 나타난 미세 비말은 후방 주자의 옷에 달라붙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비물은 단순히 그 자리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물체의 뒤에서 발생하는 기류인 슬림 스트림을 타고 뒤쪽 사람에게 그대로 부착해버리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시속 4km로 걷는 상황에서도 한숨 등에 의해 발생한 비말이 뒤쪽에서 걷는 사람에게 닿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로큰 교수는 사람의 뒤를 걷는 경우 적어도 4에서 5m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달리기나 자전거를 천천히 타는 속도라면 10m, 자전거를 빠르게 타는 속도라면 20m라면서 또 누군가와 엇갈릴 경우에는 상당히 앞에서부터 옆으로 벗어나 움직여 사람 앞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마찬가지로 자전거로 앞사람을 추월하는 경우에도 꽤 뒤에서부터 옆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흔한 시대가 됐죠. 당연히 누군가와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글로벌 숙소 공유 서비스를 하는 에어비앤비가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조 2천억 원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공유경제 기업들이 존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위기로 공유경제 모델 성장 신화에도 타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당초 에어비앤비는 올해가 기록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4월경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고 기업 가치는 최소 약 6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여행객들이 발길을 멈추면서 에어비앤비는 직격탄을 맞았죠. 예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이용자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에어비앤비는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5월 말 계약분까지 환불금의 25%를 집주인에게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유사무실 서비스 기업인 위워크는 공유사무실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위워크는 지난달 미국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에 있는 위워크 뉴욕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개 층을 통째로 폐쇄했습니다. 지난해 상장이 무산되며 자금줄이 막힌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자 위워크는 대주주인 소프트뱅크에 투자 무산을 이유로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요. 소프트뱅크는 30억 달러 규모의 위워크 주식을 공개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위워크가 미국 내 법적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철회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우버는 미국 시애틀 등 주요 피해 지역에서 운행량이 70% 급감했고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은 최근 고위 경영진의 급여를 20% 삭감해 그랩 운전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공유 경제의 큰손으로 불리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마저 흔들리고 있는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전펀드가 투자 중인 88개사 중 15곳이 파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펀드는 위워크, 우버 등 신산업 투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엔 2,251억엔 약 2조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초반 몇 초에 승부가 갈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짧은 찰나에 동영상에 대한 호불호가 결정된다는 의미일 텐데요. 뉴시스는 중국의 틱톡이 촉발시킨 숏폼 동영상 시장에 구글, 퀴비,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숏폼 동영상이란 짧게는 수초에서 최대 10분 남짓한 길이로 제작돼 언제 어디서나 짧은 시간 안에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 시장에서의 유튜브 패권이 이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0일 블로그용 숏폼 동영상 편집기 모먼트를 출시했습니다. 모먼트는 동영상 편집 기술이 없는 초보자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쉽고 간편하게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모바일 숏폼 동영상 편집 도구입니다. 숏폼 동영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블로그에 순간, 일상, 정보, 리뷰 등에 대한 동영상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카카오도 최근 자회사 카카오M을 통해 CJ E&M 출신 오윤환 제작 총괄, 김민종, 문상돈, 박진경 PD 등 다수의 스타 프로듀서를 영입했으며 연내 숏폼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숏폼 콘텐츠 유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데요.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형제도 작년 10월 10초짜리 동영상 플랫폼 띠잉 앱을 선보였습니다. 동영상계의 절대 강자 유튜브는 짧은 길이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쇼트 기능을 연내 추가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위터도 지난 1월 6초짜리 동영상 공유 서비스 바이트를 내놨는데요. 트위터는 동영상 전문 제작자를 대거 끌어와 수익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디즈니, 소니 픽처스, 알리바바 등이 투자해 지난 6일 출시된 숏폼 동영상 앱 퀴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인기 감독과 배우들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고품질 숏폼이라는 데서 차별화가 됩니다. 이러한 숏폼 열풍에 불을 댕긴 것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2016년 9월 내놓은 틱톡입니다. 15초에서 1분 이내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월 평균 사용자가 8억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틱톡의 성공으로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는 94조 5천억 원으로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 즉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형제 브랜드이긴 하지만 비슷한 등급의 차량에선 항상 현대차가 판매량에서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왔죠. 하지만 최근 출시된 기아차의 신형 K5의 디자인을 보며 놀라는 사람이 적지 않아 판매량에서도 기대를 모았는데요. 조선일보는 지난달 국산차 베스트셀링카 순위에서 기아 K5가 현대 소나타를 제치고 3위, 판매량 8,193대에 오르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1등 국민차였던 소나타는 그랜저, 포토는 물론
K5에도 밀려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K5가 작년 12월 출시된 신차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이례적인데요. 소나타 역시 출시 1년밖에 안 된 신차이기 때문이죠. 업계에선 디자인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3세대 K5는 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날렵한 모습으로 등장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소나타와 K5는 같은 체급의 중형 세단으로 차체나 엔진 등 자동차 기본 틀이 거의 같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완전 변경돼 편의, 첨단 사양도 별 차이가 없죠.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디자인과 브랜드 정도인데 기아차 브랜드가 현대차에 약간 밀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자인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 1색이던 국산차 베스트셀링카 10위권에 르노 삼성의 신차 XM3가 9위 5,581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준중형 쿠페형 SUV인 XM3는 누적 판매 2만 대를 돌파하는 등 틈새 시장을 제대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차종별 순위에도 이변이 있었는데요. 늘 1, 2위를 다투던 벤츠 E300 포매틱과 BMW 520i를 제치고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가 1,022대로 1위를 차지한 것이죠. 물론 벤츠 E클래스 전 모델의 판매량과 BMW 5 시리즈 전 모델 판매량은 티구안보다 많습니다.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최근 차종별 집계 순위에선 폭스바겐과 아우디 모델이 간간히 1위에 오르며 과거의 위상을 되찾는 모습인데요. 2015년에서 2016년 디젤 게이트 이후 판매가 급감했던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최근 신차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